이번 영상은 우리가 시기, 질투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제가 뭐 지금 철학 수업을 아무래도 교양과목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인정투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람끼리 투쟁을 한다, 경쟁을 한다는 얘기로 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뭐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뭐 본의 아니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뭐 연예인 이야기도 하고, 여자 이야기도 하고, 남자 이야기도 하고, 회사 이야기도 하고, 학교에 뭐 별의별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본의 아니게 또는 의식적으로 이제 시기를 내가 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반대로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인간관계 또는 심리 상담 관련된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뭐 그런 분야를 한평생 연구하는 교수님, 박사님들부터, 그 다음에 실전에서 어떤 뭐 센터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시는 뭐 선생님들까지 해서 유튜브 인간관계에 또 인간관계 컨텐츠에서 또 스트레스라는 게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한 절반은 제가 볼 때 스트레스예요. 좀 넓게 보면. 근데 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막 나는 저 사람이 불편해요, 난 저 사람이 싫어요, 그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의 큰 영역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기와 질투, 남들의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컨텐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는. 뭐 제가 이제 알고리즘을 하나 보니까 뭐 또 보고 이래서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볼 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오늘은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뭐 시기와 질투 그러면 그 컨텐츠만 쭉 봐요. 좀 시간을 내서. 이제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기와 질투? 자, 여기에 대한 거를 이제 뭐 대학교 강의에서 얘기를 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좀 흔히 말해서 이론적인 것들, 뭐 논리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거를 그래도 과거에 어떤 철학자가 이제 인정투쟁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으로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해 놓으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철학 유튜브의 대가 중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니체가 있죠. 뭐 니체의 명언 이런 거를 뭐 읽어야 된다 해가지고 또 니체의 명언 모음집을 또 사서 읽는 사람들도 많으세요. 뭐 그런 니체라는 사람의 이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이, 나는 못 가졌는데 쟤는 왜 저걸 가지고 있지? 이게 이제 단순한 시기 질투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공격적인 개념이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는 없는데 쟤는 있네? 나는 이게 아예 없는데 쟤는 이게 너무 많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에 대한 이 분열이에요. 르상티망이라는 게. 아, 난 참 부럽다, 저 사람. 난 저 사람이 참 이래서 부럽다. 이 개념보다는 훨씬 이제 공격적인, 그리고 이게 더 나누어진 개념이죠. 철학자들이 이제 이런 걸 뭐 얘기를 해놓은 덕분에 제가 뭐 이런 영상을 또는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시기 질투라는 거는 참 난감한 개념이에요. 아니, 나는 내가 뭐 의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뭐 내가 상대방에게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일으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상처를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때로는 비난과 모욕을 이제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제 우리 대학생 나이대로 쭉 이제 좀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비교의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나는 이 A라는 친구도 부럽고, B라는 친구도 부럽고, C라는 친구는 진짜 너무너무 부럽고, 이런 것도 있고, 야, 나는 내가 못 가진 거를 저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난 내가 진짜 해보고 싶어서 막 밤에 맨날 기도를 하는 건데 이미 저 사람은 그걸 다 했어. 이제 이런 비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예 나하고 인연이 없는 모르는 대상에 대한 걸 비교하기도 하죠. 흔히 SNS가 그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와, 참 부럽다. 나는 없는데 쟤는 가지고 있네. 나는 못 해봤는데 쟤는 이미 했네. 이런 거. 또 사진과 영상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굳이 이제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점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거는 원래 내가 비교하려고 또는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가지려고 본 게 아닌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 난감한 일이에요. 이게 마땅히 뭐 본인의 마음을 좀 잘 다스리거나 헤아리는 방법 빼고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너무너무 친한데 나는 제가 정말 참 좀 얄미울 정도로 부럽다. 아니, 너무너무 친한데 그런 감정을 느끼면 이게 그렇다고 얘 책임이 아니에요. 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더더욱 이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나하고 싸워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얘는 얘가 나름대로 하는 거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거죠. 본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그냥 들어오는 양이 많아요. 주변 사람의 말, 행동, 영상, 사진, 언론 뭐 해가지고 그냥 들리고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그 표면에 나타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이죠. 나는 여기 사는데 나하고 쟤는 또 같은 나이, 나하고 쟤는 지금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뭐 어떤 조건에 나는 지금 여기 사는데 저 사람은 저기 산다. 이제 흔히 말하는 지역에 관련된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산다. 그래서 나는 상대적으로 나는 많은 것을 잃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이게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집, 그 다음에 거주 지역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그 20대, 30대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들리고 보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영상은 뭐 시기심과 질투심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도 뭐 철학적인 뭐 개념들도 아예 없는 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얘기하고도 이게 일맥상통이거든요.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왜? 이제 나는 왜 없을까? 근데 저 사람이 저 사람 나하고는 만날 일도 없고 얘기를 해본 관계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걸 생각하고 왜 내가 이런 걸 느껴야 되지? 아주 참 마땅한 이제 외부적인 해결책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과연 하는 게,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더 나은 게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지금, 그냥 오늘을 즐기자라는 철학을 가지신 분들,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 또는 생활 양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걸 뭐 이게 정답이다 오답이다를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은요.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이게 뭐 어떡할 거냐. 그리고 시기와 질투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 같은 데 빼고는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이걸 주제로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영상을 촬영하는 김에 시기심, 질투심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인정투쟁, 르상티망, 그 다음에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나열해 본 겁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